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런데 그 남자가 바로 내 딸의 시아버지였다면? 안녕하세요. 그 집에 무슨 일이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결혼식 당일 하객들 앞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외쳤어요. 은주 씨, 태수 씨, 이제라도 사실을 밝히시오. 과연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66세 은주와 70세 태수, 그들 사이에는 어떤 아픈 과거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 후 두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끝까지 놓칠 수 없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 함께 들어보실까요? 아침 6시 반, 은주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흐릿한 새벽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혔죠. 30년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었습니다. 몸은 이미 하루의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지연아, 일어나야지. 딸의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지연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33이 된 딸이지만 잠든 모습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어요. 은주는 조용히 문을 닫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커피를 타며 은주는 오늘 하루를 생각했습니다. 미용실에는 단골 손님들이 올 예정이었고 오후에는 지연의 예식장 최종 점검이 있었죠.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준비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커피 향 좋네요. 지연이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사에 다니느라 늘 바쁜 딸이 오늘은 휴가를 냈다고 했어요. 일찍 일어났네. 오늘 예식장 가야 하니까 든든하게 먹어. 은주는 딸을 위해 계란 후라이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지연은 어릴 때부터 엄마의 김치찌개를 가장 좋아했거든요. 엄마, 걱정 많이 하시죠? 뭘 걱정해? 우리 지연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딸이 떠난다니 섭섭하기도 했어요. 오전 9시 은주는 재래시장 한켠에 자리한 자신의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은준의 미용실이라는 낡은 간판이 아침 햇살에 바래 보였어요. 가게 안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는 오래된 의자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라디오가 자리하고 있었죠. 라디오를 켜니 익숙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패티김의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은주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지연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지연이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말이에요. 은주야, 일찍 왔네. 첫 번째 손님인 순옥이가 들어왔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로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친구였어요. 파마 좀 해줘. 우리 며느리가 집에 온다는데 머리가 엉망이야. 순옥은 거울 앞에 앉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은주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순옥의 머리를 감기기 시작했어요. 너는 좋겠다. 지연이 결혼하면 사위도 생기고 글쎄 좋은 건지 모르겠어. 딸 보내는 마음이 이럴 줄 몰랐어. 뭔 소리야. 딸은 결혼해서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순옥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복잡했습니다. 평생 지연이와 단둘이 살아왔는데 이제 진짜 혼자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연이 신랑감은 어떤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직장도 괜찮고. 근데 워낙 조용한 성격이라 처음엔 좀 걱정됐어. 은주는 딸의 약혼자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는 성실한 청년이었지만 말수가 적어서 처음 만났을 때는 어색했어요.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옛날 노래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조용필의 단발머리, 이선희의 제2에게, 은주의 청춘 시절을 함께했던 노래들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은주는 잠시 미용실 문을 닫고 시장 안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순댓국 한 그릇으로 간단히 끼니를 때웠어요. 혼자 먹는 밥이 맛있을 리 없었지만 습관처럼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식당 텔레비전에서는 연속극이 나오고 있었어요. 젊은 남녀가 사랑을 속삭이는 장면이었죠. 은주는 문득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20살 때 만난 남편, 23세 결혼해서 24세 지연이를 낳았죠. 그때는 앞날에 대한 걱정보다는 희망이 더 컸었는데 말이에요. 오후 2시 미용실로 돌아온 은주는 지연과 함께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제가 결혼하고 나면 자주 올게요. 됐어.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은주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이 손을 놓아야 한다는 것이, 이제 다른 사람의 몫이 된다는 것이 아직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해서 최종 점검을 하는 동안 은주는 딸의 환한 웃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혼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지연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 상태였죠. 고요한 집안에서 은주는 앞으로 펼쳐질 일상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까? 딸이 없는 집이 너무 조용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스쳐 지나갔어요. 결혼식 리허설 날 아침, 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지연이와 민수의 리허설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신랑 측 가족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도 했죠. 은주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너무 화려해도 안 되고 너무 수수해도 안 될 것 같았어요. 엄마, 준비 다 하셨어요? 지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를 입은 모습이 단정하면서도 우아했어요. 딸의 모습을 보니 은주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제일 예쁘네. 엄마도 멋지세요. 오늘 민수 아버지도 오신다고 하셨어요. 지연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몇 번 만났지만 아버지는 오늘이 처음이었어요. 워낙 바쁜 분이라고 해서 만날 기회가 없었거든요. 예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민수와 민수 어머니가 와 있었습니다. 민수 어머니인 정희는 은주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은주 씨, 오늘 뵙게 되어 기뻐요. 우리 민수 아버지도 곧 오실 거예요. 네, 저도 뵙고 싶었어요. 은주는 정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기다렸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양가 부모 모두 만족스러워했어요. 오후 2시쯤 예식장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반듯한 체격에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민수를 닮은 듯한 인상이었죠. 아버지 오셨네요. 민수가 반갑게 인사하며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그 순간 은주는 느낄 수 있었어요. 무언가 익숙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남자가 고개를 들어 은주를 바라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숨이 막혔어요. 40년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같았거든요. 태수. 은주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태수도 은주를 알아본 모양이었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주, 너였구나. 태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지연이와 민수, 그리고 정희는 갑자기 조용해진 분위기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머,
두 분이 아시는 사이세요? 정희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은주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옛날에 같은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태수가 간신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같은 동네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40년 전 20살의 은주와 24살의 태수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였죠. 하지만 태수의 집안에서 반대했어요. 은주의 집안이 너무 가난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시 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은주에게 사과했었어요. 하지만 집안의 압력을 이기지 못했죠. 결국 태수는 집안에서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고 은주는 그 후 지연의 아버지를 만나 결혼했던 거예요. 엄마, 괜찮으세요? 지연이가 걱정스럽게 은주의 팔을 잡았습니다. 은주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은 40년 전이 아니었거든요. 딸의 결혼식 리허설 자리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은주는 애써 웃음을 지었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태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럼 리허설을 시작할까요? 웨딩 플래너가 상황을 모르는 채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는 억지로 자리에 앉았어요. 태수도 반대편에 앉았죠. 리허설이 진행되는 동안 은주는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태수를 의식하게 되었거든요. 4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잘생긴 모습이었어요. 세월의 흔적은 있었지만 여전히 은주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일어서시면 됩니다. 웨딩 플래너의 말에 은주는 황급히 일어났어요. 지연이를 바라보는 태수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도 마찬가지였죠.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 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거든요. 리허설이 끝난 후 양가 부모들이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은주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딸 앞에서 이상하게 행동할 수는 없었어요. 식당에서 태수와 마주 앉게 된 은주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희는 계속해서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은주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안사도는 혼자 지연이를 키우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정희의 말에 태수가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별일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죠. 은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어야 했을까? 왜 이런 식으로 만나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혼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지연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나간 상태였죠. 고요한 집안에서 은주는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어요. 40년 만에 만난 첫사랑, 그것도 딸의 시아버지로 말이에요. 이런 운명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은주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이 결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은주, 너였구나. 그리고 내가 평생 잊지 못한 사람. 그런 말들이 자꾸만 떠올랐죠.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40년 전에도 이런 밤에 태수와 함께 별을 보며 미래를 꿈꾸곤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딸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어요. 하지만 은주의 마음도 무시할 수는 없었죠. 복잡하게 얽힌 인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은주는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은주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태수와의 재회가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은 태수의 아내도 만나게 되는 날이었죠. 엄마, 오늘 예쁘게 해주세요. 민수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셨어요. 지연이가 은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딸의 환한 웃음을 보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지연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걱정 마라. 엄마가 실수하겠니? 은주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걱정이 들었어요. 태수의 아내는 어떤 사람일까? 태수는 지난번 일을 아내에게 말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오후 2시 민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단독주택의 정원까지 있는 꽤 큰 집이었어요. 은주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연이가 먼저 초인종을 눌렀죠. 어서 오세요. 정희가 문을 열어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에 태수가 앉아 있었어요. 태수는 은주를 보자 어색하게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둘 사이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지만 지연과 민수는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두 집안이 화목해 보여서 좋다며 기뻐했죠. 아, 저기 우리 어머니 오시네요. 민수가 부엌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났어요. 키는 중간 정도의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은주보다 2살 정도 어려 보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윤희입니다. 윤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럽고 상냥했어요. 은주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인지 윤희가 생각보다 좋은 사람 같아 보였거든요. 저는 은주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지연이 어머니시군요. 정말 딸을 잘 키우셨어요. 우리 민수가 지연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윤희의 말에 지연이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하지만 은주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자꾸 시선을 보내는 것 같았거든요. 자, 이제 식사하실까요? 정성껏 준비했어요. 윤희가 모두를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등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은주는 윤희의 요리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요리를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태수가 입맛이 까다로워서 오랫동안 연습한 것뿐이에요. 윤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태수를 바라보는 윤희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정이 느껴졌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존경해요.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실 때까지 성실하게 일하신 것도 그렇고 지금도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어요. 지연이가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수는 쑥스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별일 아니야.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는 일이지. 그래도 대단하세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 컴퓨터도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고. 지연의 말에 은주는 놀랐습니다. 태수가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40년 전의 태수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지연아, 내가 행복하면 장인도 기뻐. 민수도 좋은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 태수가 지연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주는 그런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식사 중에 윤희가 은주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혼자서 딸을 키운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걱정스럽다며 이제는 가족이 되었으니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지연이도 결혼하니까 저도 홀가분해졌어요. 그래도 딸 보내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도 민수가 결혼한다니까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윤희와 이야기를 나누며
은주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윤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오히려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태수도 지연이를 무척 좋아해요. 며느리 같다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윤희의 말에 태수가 부끄러워했습니다. 은주는 태수를 바라보았어요. 40년 전에는 보이지 않던 온화함이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정말 예전의 그 태수일까? 은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40년 전 태수는 자신의 뜻보다 집안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태수는 달라 보였습니다. 은주 씨는 미용실을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대단하세요. 자영업이 쉽지 않을 텐데. 윤희가 관심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계를 위해서 시작한 일이에요. 다행히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그럭저럭 버티고 있죠. 언제 한번 시간 내서 놀러 갈게요. 머리도 좀 해주시고. 윤희의 말에 은주는 당황했습니다. 태수의 아내가 자신의 미용실에 온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았거든요. 식사가 끝난 후 커피를 마시며 결혼 준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혼주 복장, 예단, 신혼집 준비 등 할 일이 많았어요. 은주는 최대한 태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예정이니? 태수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지연과 상의해서 제주도로 가기로 했다고 답했어요. 좋은 선택이야. 제주도 바다가 참 예쁘지. 태수의 말에 은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40년 전 태수와 함께 제주도에 가고 싶다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당시에는 그런 여행이 꿈 같은 일이었죠. 오후 5시쯤 상견례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이 기분 좋게 말했어요. 엄마, 민수네 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이시죠? 특히 장인어른이 너무 멋져요. 지연의 말에 은주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태수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지만 과거의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저 남자는 내 인생을 버리고 떠난 배신자야. 그런데 이제 사돈이라니. 은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회적 체면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밤이 되어 혼자 앉아있던 은주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윤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태수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과거의 상처를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식까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이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딸의 행복을 위해서는 참아야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분노와 서운함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저녁 지연이가 집에 돌아와 은주에게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은주는 미용실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거든요. 엄마, 제가 민수랑 이야기해 봤는데요. 무슨 이야기? 지연이 은주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신중한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말인데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가서 같이 살면 어떨까 해요.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딸의 배려인 것은 알겠지만 태수와 같은 집에서 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지연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민수도 좋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된다고 하시면서요. 큰 집이니까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지연의 말에 은주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윤희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딸의 진심 어린 마음을 무작정 거절할 수도 없었죠.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미용실도 있고 이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어. 그래도 엄마,
혼자 사시기엔 너무 쓸쓸하실 것 같아서요. 시댁분들도 다 좋은 분들이시잖아요. 지연이 은주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딸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은주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었어요. 지연아, 엄마 마음 걱정하지 마. 이 나이에 남의 집에 가서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 남의 집이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장인어른도 엄마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요. 지연의 말에 은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태수가 자신을 좋아한다니 딸이 그런 눈빛을 알아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사돈에 대한 호감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슨 소리야? 그냥 예의상 좋게 대해주시는 거지. 아니에요. 엄마를 보시는 눈빛이 특별해 보였어요.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은주는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딸이 태수의 시선을 눈치챘다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었거든요. 지연아, 엄마는 여기서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말고 너나 행복하게 살아. 엄마. 지연이 아쉬워했지만 은주는 단호했습니다. 태수와 한 집에서 산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며칠 후 태수가 갑자기 은주의 미용실을 찾아왔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이라 손님이 없을 때였어요. 은주는 태수를 보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태수는 문을 닫고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40년 전과 같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야기할 것 없어요. 이제 우리는 사돈 관계일 뿐이에요. 은주는 냉정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다가와 의자에 앉았어요. 은주야,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알고 있어? 지난 일은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하지만 나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40년 동안 계속. 태수의 말에 은주는 화가 났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만하세요. 당신은 결혼했고 아내도 있고 가정도 있잖아요.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 하지만 너를 다시 만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 태수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런 태수를 보며 마음이 흔들렸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견딜 수 없다고요? 그럼 40년 전에 나를 버렸을 때 내 마음은 생각해 봤어요? 은주야,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집안 말에 못 이겨서 나를 버렸잖아요.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40년간 쌓인 원망이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는 이미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태수는 고개를 떨구며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은주도 마음이 아팠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은주야, 지연이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고 했다던데. 그건 절대 안 돼요. 딸한테는 제가 거절할게요. 왜? 혼자 사시는 것보다는 당신이 있는 곳에는 갈 수 없어요. 그건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좋지 않아요. 태수는 은주의 말에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럼 가끔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안 돼요. 우리는 이제 만나지 말아요. 딸들 결혼식 때만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은주의 단호한 말에 태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미용실 문이 열리며 윤희가 들어왔습니다. 윤희는 남편 태수가 은주와 단둘이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당신이 여기 왜? 윤희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황급히 일어났어요.
아, 여보. 지연이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잠깐 왔어. 인사요? 벌써 상견례도 했는데? 윤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수의 표정이 어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냥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인사 말이야. 태수의 설명은 억지스러웠습니다. 은주도 어색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애썼어요. 네, 그냥 간단한 인사였어요. 하지만 윤희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였기 때문에 태수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 집에 갑시다. 윤희가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수는 은주를 한 번 더 바라본 후 아내를 따라 미용실을 나갔어요. 그날 밤 윤희는 태수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침실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어요. 당신 은주 씨랑 아는 사이야? 태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아는 사이라고 하면 그냥 오래된 동네 사람일 뿐이요. 태수는 회피하듯 대답했지만 윤희는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너무 어색했어요. 정말요? 그런데 왜 당신이 은주 씨를 보는 눈빛이 다르죠? 무슨 소리야? 그냥 사돈으로서 예의를 지키는 거지. 아니에요. 상견례 때부터 느꼈어요. 당신이 은주 씨를 보는 눈빛이 특별하다는 걸. 윤희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자를 그런 눈빛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여보, 괜한 오해하지 말아요. 오해가 아니에요. 당신 마음에 은주 씨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윤희의 말에 태수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이미 눈치챘다는 것이 분명했거든요.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두 부부 사이에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남편을 믿고 싶었지만 불안함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결혼식을 앞두고 모든 가족들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태수를 피하려 했고 태수는 은주에 대한 마음을 숨기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윤희는 남편의 변화를 감지하고 불안해했죠. 복잡하게 얽힌 감정들이 결혼식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요? 결혼식 당일 아침 은주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지연이의 결혼식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기쁨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마음을 무겁게 했죠. 엄마, 일어나세요. 오늘 제 결혼식이에요. 지연이가 환한 웃음으로 은주를 깨웠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행복한 신부의 미소가 가득했어요. 은주는 그런 딸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제일 예뻐.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될 거야. 미용실에서 지연의 헤어와 메이크업을 직접 해주며 은주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8년 전 자신의 결혼식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오전 10시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있었어요. 은주는 정장을 차려입고 예식장 입구에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은주야, 축하한다. 지연이가 정말 예쁘게 컸네. 동네 사람들과 미용실 단골 손님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며 지나갔어요. 은주는 감사한 마음으로 일일이 인사했습니다. 태수와 윤희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태수는 은주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윤희는 여전히 남편을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죠.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윤희가 은주에게 인사했지만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은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후 2시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마치가 울려 퍼지며
지연이가 버질로드를 걸어 내려왔어요. 은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평생 혼자 키운 딸이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신랑 민수도 정말 멋있었어요. 지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주는 안도했어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다행이었거든요. 주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결혼의 의미에 대해 말씀하시는 동안 은주는 태수를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자꾸만 시선이 갔습니다. 사랑하는 지연 양과 민수 군의 결혼을 축복합니다. 주례사가 끝나고 신랑 신부가 절을 올리는 순간이었어요. 예식장 뒤편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한 노인이 큰 소리를 내며 앞으로 나왔어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창식이었습니다. 40년 전 은주와 태수가 살던 동네의 이장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의 연애를 지켜봤던 동네 어른이었죠. 은주 씨, 태수 씨, 이제라도 사실을 밝히시오. 창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하객들이 모두 창식을 바라봤죠. 은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태수도 마찬가지로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결혼식 도중에 갑자기 나타난 노인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연아, 너는 모르겠지만 내 어머니와 민수 아버지는 옛날에 연인 사이였어. 창식의 말에 예식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 지연이 소리쳤지만 창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 전에 둘이 결혼하기로 약속했었어. 그런데 태수가 집안 반대에 못 이겨서 은주를 버렸지. 예식장이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객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은주와 태수를 바라봤어요. 윤희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심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당신, 정말 그런 거였어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은주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정말이야? 지연아. 은주는 딸의 눈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이라는 가장 행복한 순간에 과거의 일이 드러나다니 이보다 불행한 일은 없었어요. 민수도 아버지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존경해왔던 아버지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어요. 하객들은 계속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사람은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이런 결혼이 어디 있어? 애들은 뭔 죄야? 부모가 저러면 어떻게 해? 사람들의 말들이 은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은주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다 끝났구나. 내 딸의 앞날까지 망쳐버렸어. 은주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딸의 가장 소중한 날을 자신 때문에 망쳐버린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어요. 지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꿈꾸던 결혼식이 이런 식으로 망가지다니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이 결혼 못해. 어떻게 이런 일이. 지연의 울음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가 지연을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웨딩 플래너와 예식장 직원들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애썼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식은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어요.
40년간 속고 살았잖아. 이제라도 진실을 알아야지. 할아버지, 그만해 주세요. 은주가 간절히 부탁했지만 창식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하객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고 신랑 신부는 울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견딜 수 없었어요.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망쳐버린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태수도 마찬가지였어요. 과거의 잘못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결혼식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진 하루였어요. 예식장의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은주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딸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엄마랑 잠깐 나가자. 은주는 울고 있는 딸의 손을 잡고 예식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용한 휴게실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 했어요. 엄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말이 진짜예요? 지연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듣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했어요. 은주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40년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지연아, 엄마가 모든 것을 말해줄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엄마, 40년 전 엄마는 태수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지.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기억을 다시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태순의 집안에서 반대했어.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다고 했지. 태수도 결국 집안 압력을 이기지 못했고, 지연은 엄마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던 장인어른과 엄마 사이에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요. 그래서 태수는 집안에서 정해준 윤희와 결혼했어. 엄마는 그때 너를 베고 있었는데. 은주의 말에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였던 거예요. 엄마, 설마 그럼 제가. 내 아버지는 내가 혼자 너를 키우게 한 남자야. 바로 내 시아버지. 은주의 고백에 지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친아버지가 민수의 아버지라니 이런 운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민수 오빠는 제 이복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아빠가 같은 남매야. 지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친오빠였다니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어요. 엄마는 왜 그때 말 안 해주셨어요? 제가 민수 오빠 만나기 시작할 때 왜? 엄마도 몰랐어. 태수가 누군지 리허설 때까지 몰랐거든. 성도 다르고 나이도. 설마 그 사람일 줄은. 은주는 자신도 얼마나 놀랐는지 설명했습니다. 40년 만에 첫사랑과 재회한 것도 그 사람이 딸의 시아버지라는 것도 모두 충격이었어요. 그럼 이 결혼은 못하는 거네요. 친남매끼리 어떻게. 지연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꿈꿔왔던 결혼이 이런 식으로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은주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미안해, 지연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과거를 제대로 정리했다면 엄마 잘못 아니에요. 엄마도 몰랐던 거잖아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런데 엄마, 정말 아버지가 누군지 전혀 몰랐어요? 태수가 떠난 후에 내 아빠, 우리 가족이 된 그분을 만났거든. 그분이 너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셔서 엄마는 진짜 아빠인 줄 알았어. 은주는 지연의 양아버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지연이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진심으로 지연을 사랑했던 분이었어요. 아빠는
제 친아빠가 아니었던 거군요. 하지만 너를 정말 사랑했어. 태수보다 훨씬 더 좋은 아버지였지. 은주의 말에 지연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바뀐 것 같았어요.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며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은주야, 지연아. 정말 미안해.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40년 전의 일이 이렇게 큰 상처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아저씨. 아니, 아버지. 지연은 태수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아버지이지만 낯선 사람 같았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어. 태수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때 왜 엄마를 버리셨어요? 저까지 버리고? 지연의 질문에 태수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용기가 없었어. 집안 반대에 맞설 용기가.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엄마를 다시 만나서 어떤 기분이세요? 지연의 날카로운 질문에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말하기에는 상황이 복잡했어요. 지연아, 아버지는 이미 다른 가정이 있어. 윤희와 민수가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민수 오빠와 저는 어떻게 하고요? 지연의 말에 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해결책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았어요. 은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모든 것을 책임질게. 이 일은 엄마 때문에 벌어진 거니까. 엄마, 뭔 말씀이세요? 숨기려고 한 게 더 큰 상처였구나. 이제는 진실로 버텨야겠다. 은주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지연아, 엄마가 이제라도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워. 엄마 탓 아냐. 지연이 엄마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있었지만 엄마의 눈물을 보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 결혼은 못하는 건가요? 지연의 질문에 세 사람 모두 침묵했습니다. 친남매가 결혼할 수는 없는 일이었거든요. 일단 오늘은 정리하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섣불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휴게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거짓말과 숨김은 없었습니다. 은주는 마음 한편으로 후련함을 느꼈어요. 40년간 감춰왔던 진실을 털어놓은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어요. 지연도 차츰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이었지만 엄마를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온 엄마가 안쓰러웠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운명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세 사람은 각자의 마음을 정리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결혼식이 중단된 후 예식장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 발걸음을 돌렸고 가족들만이 남겨진 상황이었어요. 윤희는 충격 속에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갑시다. 윤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수는 아내의 표정을 보며 큰일이 벌어질 것을 예감했어요. 4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였기에 윤희의 마음을 알 수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연인이 알고 보니 친누나였다니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윤희는 태수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어요. 부모님 사이에 벌어질 일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앉으세요. 윤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냉정했습니다. 태수는 소파에 앉으며 아내의 눈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당신 평생 나를 속였군요.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의심이 확실해진 지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여보, 은주 씨와의 과거, 이젠 끝내요. 윤희의 말에는 분노와 상처가 섞여 있었습니다. 40년간 자신이 남편의 첫사랑을 이길 수 없는 그림자였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태수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평생을 함께한 아내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소. 잘못했다고요? 40년간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살면서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한 적이 있기나 했는지 의심스러웠어요. 그건 아니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요. 거짓말 마세요. 은주 씨를 보는 당신 눈빛을 봤어요. 나를 그런 눈빛으로 본 적 있나요? 윤희의 날카로운 질문에 태수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은주를 향한 마음과 윤희를 향한 마음은 달랐거든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소? 윤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평생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남편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슬펐어요. 여보,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소. 모든 것이 내 잘못이오. 태수는 윤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숨길 수도 없었어요.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인가요? 40년이라는 세월을 돌릴 수 있나요? 윤희는 남편의 무릎 꿇은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진작에 솔직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요. 정말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은주 씨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연이는 정말 당신 딸인지. 윤희의 요구에 태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였어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은주였소. 태수의 고백에 윤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지만 직접 듣고 보니 충격이 컸어요. 그럼 나는 뭐였나요? 당신에게 나는 무엇이었나요? 당신도 사랑했소. 하지만 은주를 향한 마음과는 달랐소. 태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로 아내를 더 상처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연이는 정말 당신 딸인가요? 그렇소. 은주와 헤어진 후에 알았소. 지연이 태어났다는 것을. 그럼 당신은 자신의 친딸을 버린 거네요. 책임지지도 않고. 윤희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 내가 용기가 없었소. 집안 반대에 맞설 용기가. 그래서 은주 씨는 혼자 아이를 키웠군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윤희는 은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평생 후회하며 살았소. 은주와 지연이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후회했다고요? 그럼 나와 민수는 뭐가 되나요? 우리는 당신의 위로용이었나요? 윤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신과 아들이 남편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의심스러웠어요. 그건 아니오. 당신과 민수도 내게는 소중한 가족이요. 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건 은주 씨였다면서요.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소. 은주는 내 첫사랑이었고 당신은 내 인생의 동반자였소. 태수의 말에 윤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자신은 차선책이었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동반자요? 참 좋은 말이네요. 여보, 내 마음을 오해하지 말아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소. 그럼 은주 씨 없이는 살 수 있다는 말인가요?
윤희의 질문에 태수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은주 없이 사는 것도 윤희 없이 사는 것도 둘 다 힘들었거든요.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윤희는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어요.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은주 씨와 다시 시작할 건가요? 그럴 수는 없소. 지연이와 민수 때문에라도. 태수의 말에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친남매라는 사실이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지연과 민수의 앞날을 위해 우리 모두 이 기억을 묻어야 하오. 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아이들의 미래가 더 중요했어요. 쉽게 말하네요. 40년간 속고 산 제가 그냥 잊으라고요? 윤희는 남편의 말에 분개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치유될 것 같지 않았어요. 시간이 필요하오. 나도 당신도 그리고 은주도. 태수는 성급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고려해야 했어요. 민수는 어떻게 할 건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한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것도 천천히 설득해야지. 태수의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걱정되었거든요. 거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40년간 쌓아온 부부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윤희는 앞으로 남편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태수의 은주를 향한 사랑, 윤희의 태수를 향한 사랑, 그리고 지연과 민수의 서로를 향한 사랑. 하지만 때로는 사랑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상도 조금씩 변했지만 은주의 일상은 여전히 미용실에서 시작되었어요. 아침 6시 반, 어김없이 눈을 뜬 은주는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지연과 민수는 결국 진실을 받아들이고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인정하게 되었죠. 지연은 2달 전에 대학 동창과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성실하고 따뜻한 남자였습니다. 예식장에서 지연의 행복한 모습을 본 은주는 안도할 수 있었어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행복해요. 걱정 마세요. 지연이 결혼식 날 은주에게 속삭인 말이었습니다. 딸의 환한 웃음을 보며 은주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도 은주는 미용실 문을 열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조용필의 단발머리가 흘러나왔어요. 예전에는 이 노래를 들으면 태수를 떠올렸는데 이제는 담담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은주야, 일찍 왔네. 첫 번째 손님인 순옥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지연이는 잘 지내지? 응,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연락 왔어.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딸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나저나 태수는 어떻게 지내? 순옥의 질문에 은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태수와는 그 후로 만나지 않았어요. 서로 암묵적으로 거리를 두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모르겠어. 각자 살 길을 가는 거지 뭐. 그래도 4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순우가 어떤 인연은 그냥 추억으로 남겨두는 게 좋아. 억지로 이어가려 하면 모두가 힘들어져. 은주의 말에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의 지혜가 담긴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점심시간 은주는 혼자 식사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래시장의 풍경은 예전과 비슷했지만 은주의 마음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과거는 묻고 남은 삶은 당당히 살아야지. 은주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40년간 마음 한구석에 숨겨두었던 상처와 그리움을 이제는 정말로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는데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낸다고 했어요. 혼자 사는 게 처음에는 외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제 시간이 생기니까 좋더라고요. 손님의 말에 은주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꼭 외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유롭고 편하죠. 그러게요. 남편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은주는 지연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혼여행 이야기를 들려주는 딸의 목소리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 제주도 바다가 정말 예뻤어요. 남편이랑 걸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좋겠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엄마는 외롭지 않으세요? 지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은주는 웃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외롭지 않아.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통화를 마친 후 은주는 거실에 있는 지연의 결혼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그 옆에는 지연이 어릴 때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대학교 졸업식 사진. 혼자 딸을 키우며 함께 찍은 소중한 추억들이었어요. 정말 잘 키웠구나. 은주는 뿌듯한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결국 딸을 훌륭하게 키워냈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차 한 잔을 우리며 조용한 밤을 즐겼어요.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했습니다. 몇 달 전 태수로부터 마지막 편지가 왔었어요. 짧은 편지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야, 정말 미안했어. 우리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겠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 은주는 그 편지를 읽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태수도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윤희와 태수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위기를 겪었지만 40년간 쌓아온 부부의 정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민수도 새로운 연인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지연을 잊지 못해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은주도 마찬가지였어요. 40년간 마음에 품고 있던 상처와 그리움을 이제는 정말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미용실에 나갔습니다. 새로 들어온 염색약을 정리하고 거울을 닦고 바닥을 청소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미용실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이선희의 인연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 노래를 들으면 운명을 원망했는데 이제는 그저 좋은 추억의 노래로 들렸습니다. 인연이란 참 묘한 것 같아.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태수와의 만남도 지연의 결혼도 모든 것이 인연이었어요. 좋은 인연이든 아픈 인연이든 모두 인생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따뜻한 햇살이 미용실 안으로 비쳐들었어요. 은주는 햇살을 받으며 지연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은주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미용실을 더 크게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도 와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어요.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돌아온 은주는 새 손님을 맞았어요. 젊은 여자였는데 이사를 와서 미용실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동네는 어떠세요? 살기 좋나요? 좋아요. 사람들도 인정 많고 시장도 가까워서 편해요.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이 동네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평생을 살아온 곳이지만 이제서야 진짜 애착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은주는 미용실 문을 닫았어요.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별을 보며 그리움을 느꼈지만 이제는 희망을 받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은주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이제는 앞만 보고 걸어가려 했어요. 남은 인생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